1597년 3월 7일 오늘 오이무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어젯밤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가 뒷산인가에 들어와서 자는 사람을 잡아갔다고 한다. 사람을 물어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차마 빼앗을 수가 없었는데 아침에 찾아가 보니 사람의 반을 먹어버렸다고 한다. 참으로 분통한 노릇이었다. 지난달 26일에는 관아에 소속된 관비가 범에게 물려갔다고 한다. 관비는 범에게 물려갈 때 살려달라고 사람들을 애타게 불렀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가보지 못했다고 한다. 호랑이는 관비를 물고 달아날 때 관아 뒤를 지나갔다고 하던데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사람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는데도 두려워서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고약한 인심이라 할 만하였다. 1753년 6월 6일 권상일은 어느 날 이웃 마을의 소식을 들었다. 상주의 인근 고을이었던 용궁면의 월읍이라는 곳에 호랑이가 출현했던 것이다. 마을 앞산에 조그마한 소나무 숲이 있었다. 그런데 대낮에 호랑이가 출현하여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일상 호랑이가 나타나게 되면 몸을 피해야 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은 몸을 피하지 않고 구경하기에 바빴다. 결국 호랑이를 보러 온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 물려서 부상을 입은 자가 다수 출현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는 권상일이 잘 알고 지내던 안필세도 있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었다. 1754년 12월 2일 겨울에 들어서자 호랑이 피해가 속출했다. 들으니 문경세제에 호랑이 출몰이 잦아져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물려 죽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소문이 돌면서 문경세제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에 상주 영장과 충주 영장이 호랑이를 잡기 위해 많은 포수를 데리고 서로 만나 의논을 했다고 한다. 문경세제를 지나온 최강군이 와서 말하기를 문경세제에서 호랑이에 물려 죽은 사람이 무려 40여인이나 되고 경상도 내에서는 호랑이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무려 100여인에 이른다고 한다. 호랑이로 인한 피해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1756년 2월 15일 오후에 최흥원은 한 가지 끔찍하고도 다행스러운 소식을 들었다. 마을에 사는 월삼이란 사람이 꿩 사냥을 나갔다고 한다. 꿩몰이꾼 역할을 맡아 숲의 여기저기 꿩을 찾아다니다가 대암 근처에서 호랑이와 마주쳤다고 한다. 월삼이란 놈이 너무나 놀라 몸이 얼어붙었는데 호랑이가 달려들어 오른쪽 뺨과 어깨를 공격했다고 한다. 월삼이가 정신을 차리고 다친 몸을 부여잡고 도망하였는데 다행히 호랑이가 계속 쫓지 않아 목숨을 부지하였다고 한다. 1757년 1월 1일 맑은 새해 첫날이었다. 연말에 최흥원의 집에 왔던 사위는 석전 마을 집으로 돌아갈 때 최흥원 집 말 한 마리를 빌려갔었는데 오늘 그 말을 돌려보내어 당도하였다. 그런데 밤중에 말 울음소리와 함께 바깥이 소란해졌다. 조금 후 종들이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나가서 확인해보니 사위가 돌려보낸 말이 호랑이에게 물려갔다는 것이다. 그 커다란 말을 흔적도 없이 물어가다니 호랑이의 위세를 생각하니 식은땀이 나왔다. 1759년 6월 28일 맑은 날이었다. 새벽이 밝자 여느 때처럼 집안의 종들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부지런하던 종 만일이가 보이질 않았다. 최흥원이 만일이를 찾으려 네 차례나 그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었다. 이상히 여겨 그가 평소 자던 거처에 가보니 그곳에도 없었다. 조금 후 집안의 종 한 명이 헐레벌 되어오더니 만일이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급히 가보니 서쪽 담 가래나무 아래에 만일이가 누워있는데 옷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 게다가 사체의 상당 부분은 찢겨나가서 몹시 참혹한 광경이었다. 이건 틀림없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것이었다. 얼마 후 다른 종 한 명이 오더니 숲속에서 만일이의 사체 절반을 찾았다고 하였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지만 이처럼 물려 죽은 시신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 1767년 6월 18일 맑은 날이었다. 밤늦은 자시쯤 되었는데 갑자기 집안이 소란스러워지면서 종 하나가 헐레벌떡 최흥원에게 달려왔다. 늙은 계집종 순례가 지금 호랑이에게 물려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깜짝 놀란 최흥원은 집안의 종들과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불을 밝히고
호랑이를 뒤쫓게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한참 호랑이의 자취를 찾다가 이윽고 얼마 떨어진 곳에서 순례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정황이 참으로 끔찍하였다. 호랑이에게 물린 목은 반이나 떨어져 나갔고 머리 속뇌도 반이나 떨어져 나갔다. 이 광경을 본 최응원은 너무나 놀라 몸의 기운이 모두 빠져버릴 지경이었다. 1845년 3월 27일 요즘 계속 날씨가 좋다. 공부 중이던 서찬규는 이달의 외촌에 3번이나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사람이 죽지는 않았다 하니 다행이다. 1856년 7월 3일 요즘 호랑이 때문에 걱정이 많다. 파잠과 용계 등지에서 하룻밤에 남자아이 5명에서 6명을 해쳤는데 근처의 각 산촌에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운 과거를 알아보는 과거 속으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